자, 선생님이 풀이를 해줄 테니까 듣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되고 수업 시간에 남는 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해도 되고 질문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을 해도 됩니다. 자, 바로 풀어봅시다. 1번부터 3번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것을 나타냈대요. 그랬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지. 제일 기초적인 문제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B서부터 A까지 이동하는데 우리 한 바퀴 이동하는 거에 절반이니까 6개월이 걸리겠지. 6개월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각도, 생긴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고 불렀었고 이만큼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불렀지. 그러면은 별 S의 연주 시차는 얼마인가? 얘와 얘만큼의 차이는 0.06 더하기 0.04겠지. 그러면 0.66 더하기 0.04? 0.1초가 되겠죠. 이만큼의 절반이 연주 시차였으니까 0.1초의 절반만큼은 0.05초가 되겠네. 그럼 이 답은 1번이 될 거고 바로 2번 넘어가 봅시다. 지구에서 별 S까지의 거리, 우리 연주 시차를 알면은 거리를 구할 수 있지.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했어요. 그럼 연주 시차 얼마지? 지금 0.05초라고 구했어. 0.05초라고 구했으니까 분의 1 해서 구하게 되면은 20파섹이 되겠네. 이런 거 구할 때 헷갈리면은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을 텐데 100분의 5고 얘 1분의 1이에요. 가운데 거 곱해서 아래, 위에 겉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로 쓰면은 됩니다. 5분의 100이라서 20파섹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아니면 본인들이 구했던 방식 이거 분모 분자 바꿔서 20파섹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 3번 지구에서 별 S까지 거리가 현재보다 5배 멀어지면 이 별의 연주 시차는 얼마인가? 20파섹이라 그랬어 원래. 근데 현재보다 5배 멀어졌어. 100파섹이 되겠죠. 그러면은 100파섹을 연주 시차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연주 시차분의 1이 100파섹이 돼야 되니까 연주 시차는 100분의 1이 돼서 0.01초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4번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까운 별일수록 연주 시차가 작다. 우리 연주 시차 어떻게 구했지?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었어. 연주 시차가 커져야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가까운 별일수록 연주 시차가 커야겠지. 크다. 그럼 틀린 말이 되겠고, 연주 시차는 12개월 간격으로 측정한다. 우리 시차를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다고 1번 문제에서도 얘기해줬지. 여기 그림 보면은 이해가 될 거고. 그럼 틀렸네. 별의 거리와 연주 시차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거리와 연주 시차는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럼 일단 답은 3번일 거고, 4번은 연주 시차는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시차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각도라고 배웠지. 우리는 이런 거 배운 적 없고. 5번 연주 시차는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기억하기로 100파섹이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는 웬만하면 가까운 별들을 구하는 편이에요. 넘으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라고 돼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지구에서 별 A부터 D까지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별까지의 거리의 몇 배인가?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가장 멀리 있는 별이 무엇인지를 찾아야겠네. 어떻게 구해요? 연주시차를 주어줬으니까 연주시차가 가장 작은 것이 거리가 가장 멀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거리가 먼 친구들은 작으니까 이 친구가 제일 작은 숫자니까 가장 멀리 있는 별이 될 거고, 그럼 연주시차가 커지면은 가까이 있는 별이 되겠지. 얘가 가까이 있는 별이 될 거예요. 그럼 얘네 둘 사이 A와 B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네. 연주시차 알면은 우리 거리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얘 같은 경우에 1파섹이 되겠지. 분의 1 하게 되면은 0.01초, 얘도 분의 1 해주게 되면은 100파섹이 되겠죠. 그럼 몇 배 차이예요? 100배 차이.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연주시차랑 거리는 반비례 관계인데 얘네의 비율은 바뀌지 않겠지. 얘랑 얘의 비율은 100배 차이가 날 거야. 그럼 바로 100배라고 골라도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답은 일단 4번이 돼서 5번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는 체크해서 고난도로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들어봅시다.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A와 B의 위치 변화이고 별 B의 위치 변화는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선생님 B가 엄청 멀어서 위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줄게. 이게 우리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위에 서 있는 거야. 반바퀴 도는데 우리는 6개월이 걸려요. 처음에 우린 이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6개월 뒤에요. 지금 현재고. 그러면 별 A가 가까이 있을 거고 별 B는 아주 멀리 있겠지.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 서서 보는 거야. 여기 서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 한 평면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B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 그림이 가예요. 우리는 지금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가 그림 보이죠?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야. 이거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다 지우고 6개월 뒤를 생각을 해봅시다. 6개월 뒤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일직선상에서 보이겠지. B는 이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나의 위치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줄게. 그림을 돌리게 되면은 왼쪽에 B가 있죠. 오른쪽에 A가 있지. 이 그림을 이쪽 코너를 이쪽으로, 이쪽 코너를 이렇게 돌린 거야. 화면을 돌리고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왜냐? B는 거의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멀으면은 그 위치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A는 비교적 우리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를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A의 시차를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가 문제 2의 2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B의 위치 변화는 없었다 라고 돼 있으면 B는 고정이야. 딱 고정해놓고 A가 지금 0.07초 0.03초네. 얘네 둘이 더하면 A의 시차는
0.1초다 라고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억은 연주 시차가 아니라 시차라서 틀렸겠지. 연주 시차라고 고쳐줘야겠죠. 그리고 별 A까지의 거리는 별 B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멀다.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B가 훨씬 멀어서 움직임 거의 없었다고 설명을 했지. 그러면은 얘네는 순서를 바꿔줘야겠네. 그리고 디귿 별 A가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지구의 공전 때문이다. 시차가 왜 생긴다 했지? 지구의 공전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요. 그럼 관측자의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각도가 생기니까 A의 위치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디귿은 맞는 말이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조금 고난도긴 하지만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유의 깊게 봐주고 그 다음 장 넘겨봅시다. 별의 성질 봐봅시다. 별의 밝기와 거리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이네. 1번 봐봅시다.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밝기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 쓸 수 있다 그랬지.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과 비례한다. 또는 밝기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거리가 5배 멀어지면 밝기는 어떻게 되냐? 우리 거리 나오면은 무조건 제곱해주면 돼. 제곱해주면은 25겠지. 25배, 밝기가 25배 차이가 날 텐데 멀어졌어. 별이 멀어지면은 어둡게 보이겠지. 25배 어둡게 보여요. 25배 어둡게 보인다 라는 표현을 찾아야 돼. 5배 밝아진다 틀렸을 거고, 25배 밝아진다 틀렸을 거고, 5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25분의 1배가 아니라 25분의 1배니까 틀릴 거고, 25분의 1배로 줄어든다 맞는 말이고, 변화가 없다 아니죠. 4번은 25배 어두워졌다. 이 말과 동일한 표현이야. 이 동일한 표현 이해가 되죠? 이거는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자, 2번 봐봅시다. 2번 별의 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 돼야겠죠. 우리 0, -1, -1, 2가 있다고 했을 때 숫자가 작아질수록, 등급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었어. 그거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일단 1번이 답이 될 거고, 2번은 한 등급 사이의 밝기 차이는 2.5배, 5등급 차이는 100배라고 우리 공부했었고 맞는 말일 거고, 거리가 어두워지면 별의 밝기는 어두워진다. 거리가 멀어지면 별의 밝기는 어두워진다. 당연한 이야기겠지. 겉보기 등급이 작을수록 밝게 보이는 별이다. 등급이 작을수록 밝게 보인다. 맞는 말이고, 5번 1등급보다 밝은 별은 1등급보다 숫자가 작은 거야겠지. 그러면 5번도 맞는 말이니까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번 봐봅시다. 3번, 4번 표가 있네. 자, 3번 봐봅시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리겔의 겉보기 등급은 0.1등급이고 북극성은 2.1등급이다. 밝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0.1등급과 2.1등급은 총 차이가 몇 등급 차이 나요? 2등급 차이 나네. 2등급 차이 나는데 리겔이 지금 더 밝고 북극성이 더 어두운 거지. 2등급 차이 나는 거는 표에서 찾으면 밝기는 6.3배나 차이 나는 거야. 등급은 2등급 차이. 밝기는 2.5의 제곱인 6.3배 차이가 나요. 지금 이 상태야. 이 상태로 골라봅시다.
리겔이 더 밝은 거니까 일단 2번, 4번 지우게 되고, 밝기 차이가 몇 배예요? 2배 아니고 6.3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얘네도 틀린 답이 될 거고 3번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봐봅시다. 2등급인 별이 현재의 거리보다 4배 멀어진다면 몇 등급으로 보이겠는가? 2등급인 별이 거리가 4배가 됐대. 그러면은 이 등급에다가 플러스 몇을 해줘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네. 봐봅시다. 밝기는 어떻게 됐었지? 거리의 제곱분의 1과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거리 나왔어. 4배. 그럼 제곱해줘야 되지. 16배 어두워졌을 거야. 어두워졌어. 16배 찾아봅시다. 표에서. 여기 있네. 세 등급 차이래. 3등급 차이야. 3등급 차이인데 더해줘야 되지. 여기다 3을 넣어주면은 전체 값 5가 돼서 답은 5등급. 답도 5번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봐봅시다.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과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을 순서대로 이렇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가장 밝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시오.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얘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청색, 푸른색에 가까운 색을 고르시오.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됐었지? 청색, 푸른색 계열이고,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 적색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지. 이거 기억하면 풀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표는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거 보기 편하라고 갖다 놓은 거고, 그러면은 가장 밝게 보이는 거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거 고르면 얘가 되겠네. 그럼 답은 일단 D. 얘는 D가 될 것이고,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거 푸른색 비열 찾아봅시다. 파란색이 있네. 그럼 일단 B가 되겠네. 그러면 D, B 순서대로 나열된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봅시다. 그 다음에 별 A와 E 중 지구에서 32.6 광년보다 멀리 있는 별. 3.26 광년이 라이트 이어라고도 불렀고, 얘 광년이죠. 얘가 1파섹이었어. 그러면 얘는 몇 파섹? 10파섹이 되겠지.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겉절이 사용하면 되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겉절 했을 때 플러스 0 마이너스, 플러스가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 0일 때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으니까 10파섹,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절대 등급이 더 큰 거니까 10파섹보다 가까운 별. 우린 플러스가 되는 친구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해서 계산해주면은 얘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가 나오는 친구들 몇 개예요? 3개가 있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별을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이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가 나오는 애들을 찾은 거야. 플러스가 나오는 애들을. 자, 7번 봐봅시다.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이 현재 위치보다 10배 먼 거리로 옮겨진다면 몇 등급의 별로 보이겠는가?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이 현재 위치보다 10배래. 거리랑 밝기 사이의 관계를 구할 때 거리가 나왔으면 무조건 제곱을 해라 라고 했어. 100배 먼 거리야. 그럼
그러면 어두워지겠지. 100배 어두워졌어. 그러면은 몇 등급 차이예요? 5등급 차이야. 5등급 차이가 100배, 1등급 차이가 2.5배. 이거 기억하라고 했지? 5등급 차이야. 근데 현재 1등급이었고 어두워졌어. 그럼 더해줘야겠지? 6등급이 되겠죠. 다시 거리가 멀어지면은 어두워지는 건데 10배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우리는 제곱을 해서 100배, 밝기가 100배 어두워졌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100배 어두워졌으면 등급 차이로는 5등급 차이가 난다. 근데 첫 번째 주어졌던 조건이 현재 등급이 1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플러스 5를 해서 6등급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일단 7번도 해결이 됐겠죠. 그럼 봐봅시다. 8번 별 S가 A 위치에서 0등급으로 보였다면 B 위치에서는 몇 등급으로 보이겠는가? 바로 봐봅시다. A는 지금 0등급이래요. 여기다 써줄게요. B에서는 거리가 2.5배가 됐어. 거리가 2.5배가 됐어. 그러면 2.5배에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네. 근데 이거를 풀게 되면은 2.5, 2.5 한 등급, 두 등급, 두 등급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야. 어두워졌으니까. 다시 거리에 제곱을 했을 때 밝기가 지금 어두워졌으니까 거리에 제곱을 했을 때 2.5, 2.5 총 두 등급이 추가가 된 거야. 0등급에서 지금 두 등급이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2등급이 되면서 어두워진 거야. 지금 헷갈리라고 2.5배 또는 계산하기 쉬우라고 2.5배라고 한 건데 이거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 지금 되게 괜찮은 문제라서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아. 거리에 나오면은 무조건 제곱하라 그랬어. 2.5 곱하기 2.5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등급은 한 등급당 2.5배라 그랬어. 한 등급, 두 등급 차이가 나는 거지. 두 등급 지금 높아져야 어두워지는 거겠지. 두 등급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더해줘야겠지. 원래 등급에다가 2등급을 더해줬어. 그러니까 총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봐봅시다. A에서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별을 고르시오.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빼줘서 구하면 되겠지. 겉절이를 했을 때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됐을 때 플러스가 되면 10파섹보다 멀리, 얘는 10파섹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라 했어. 그러면은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더 멀리 있는 별이겠지. 한번 봐봅시다. 다 빼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9, 얘는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2.2, 얘는 5.5, 얘는 5.8일 텐데 일단 얘네들은 아니겠지. 얘네 둘이 비교해 봅시다. 5.5랑 5.8 중에 이게 숫자가 더 크니까 더 멀리 있는 거겠지. 10파섹보다도 먼데 5.5는 이 정도 위치일 거고 5.8은 더 먼 위치일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표면 온도는 색깔이랑 관련이 있었지.
가스레인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는 푸른색 빛깔이 제일 뜨겁다 그랬어. 푸른색, 청색일 경우가 가장 뜨겁고, 그 다음 백색, 그 다음 황색, 그 다음 적색, 여기는 빨간색이라고도 하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가면은 온도가 낮은 거고,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를 고르라고 하면 되겠네요. 청색이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11번 봐봅시다.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나와있고 색깔을 주어줬어요. 바로 문제 봐봅시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지금 청색에 가까운 색이 A가 있으니까 일단 맞는 말일 거야.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B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이라는 말은 실제 절대 등급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갖다 놓고 봤을 때 가장 밝은 별. 그럼 B가 가장 지금 밝겠지. 얘가 숫자가 가장 작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별 B는 지구로부터 10파색보다 멀다. 10파색보다 멀 경우 겉절이를 했을 때, 겉배기 절을 했을 때 플러스가 나왔어.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어떻게 될지 지금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해지면서 플러스가 바뀔 거야. 그래서 2가 나오죠. 그러면 멀다? 맞는 말이 될 거야.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C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가장 밝게 보이는 거는 겉보기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겉보기 등급을 물어보는 거야. 4번도 마찬가지로 겉보기 등급을 물어본 거라서 C가 가장 숫자가 작아서 밝게 보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5번. 별 A는 B보다 2배 어둡게 보인다 라고 했는데, 지금 A와 B를 비교하니까 겉보기 등급을 물어본 거고, 겉보기 등급이 2등급이 차이 났어. 2등급이 차이 났으면 2배가 어두워 보이는 건가? 아니지. 2등급 차이면은 2.5 곱하기 2.5 또는 2.5의 제곱배 밝기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은 2배가 아니라 2.5의 제곱배만큼 어두워 보이는 거겠지. 그래서 5번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우리 1AU 1파색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 1파색이 더 큰 단위라고 했어. 이거 기억해 주라고 했었고, 1파색은 3.26 라이트 이어 또는 광년이라고 부르는 친구랑 같다고 했어요. 1번은 32.6이에요. 그럼 10파색이 되겠지. 3.26 라이트 이어가 1파색이었으니까. 연주시차가 0.1초인 별 분의 1 해서 거리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0.1분의 1 해주게 되면은 10파색이 나오겠네. 얘 같은 경우에는 0.01초 분의 1은 100파색이 나오니까 일단은 3번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4번 얘는 아예 그대로 주었네. 값을 1파색. 5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값이 같은 별.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으면은 10파색이다. 겉절이를 했을 때 0이 나온다. 다 같은 말이었어요. 비교해주면은 답은 3번이 되겠지.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더 얘기해줄 거는 1AU. AU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태양까지의 거리.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그거를 1AU라고 잡았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2번까지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봅시다.
자, 13번은 A, B의 겉보기 등급과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A, B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5, 0.5, 연주 시차 0.1, 0.01초라고 주어졌네. 바로 문제 봐봅시다.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5 등급이다. 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연주 시차를 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거리를 구해보면은 10파섹이 되겠지. 0.1초분의 1이니까 10파섹이고 0.01초는 100파섹이 되겠지. 10파섹의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값이 일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1.5 등급이 되겠고 B도 한번 구해봅시다. 0.5 등급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 100파섹이면 멀어졌어. 처음에 멀리 있어. 선생님 잘못 얘기했고 처음에 멀리 있어. 100파섹만큼에 있어서 겉보기 등급이 0.5였어. 그런데 절대 등급은 10파섹까지 끌어당겨야 돼. 그러면 숫자가 점점 작아져야겠지. 작아져야 더 밝아지니까 0.5 등급보다 더 작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은 당연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라서 맞는 말이 되겠지. 디귿은 별 A는 별 B보다 밝게 보인다. 별 A는 마이너스 1.5였고 B는 0.5였으니까 어떤 게 당연히 밝아 보일까요? A가 밝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5번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보는 거였어? 절대 등급을 물어보는 거야? 겉보기 등급을 물어보는 거야? 겉보기 등급이죠. 왜냐면 우리가 관측을 한 입장에서 우리가 관측을 지구에서 한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야. 디귿. 얘는 겉보기 등급의 비교. 14번 봐봅시다. 오리온 자리를 이루는 별들 중에 베텔게우스는 붉은색, 얘는 붉은색, 리겔은 파란색을 띈다. 그랬을 때 색깔이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색깔은 무엇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다 그랬고 가스레인지랑 색깔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14번도 해결이 됐을 거고 15번 봐봅시다. 15번은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문제인데 한번 봐봅시다. 스펙트럼형을 관찰한 후에 빛의 세기를 붉은색, 황록색,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그래프로 나타냈다. 빛의 색이 이렇게 주어졌고 어떤 게 전체적인 분포가 높을까요? 전체적인 분포가 지금 높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라 전체 분포가 높은 것은 제일 높은 것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이런 순서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표면 온도가 그러면은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얘는 전체적인 그래프 도표의 분포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A가 가장 높기 때문에 답은 1번. 16번 봐봅시다.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고 지구로부터 3.26 광년인 절대 등급은 얘는 몇 파섹? 1파섹이라 그랬어요. 현재 등급이 1등급이야. 얘가 1등급이야. 여기는 1파섹. 근데 우리는 이렇게 10파섹까지 당겼을 때 등급을 구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절대 등급은 10파섹에 있을 때의 등급이니까. 거리가 몇 배가 됐어요? 지금 거리가 10배가 됐어. 거리 몇 배 나왔다 하면은 우리 바로 제곱하라 그랬어. 얘는 그럼 밝기 배수가 될 거고 밝기는 100배 어두워질 거지. 100배 100배는 몇 등급 차이? 5등급 차이. 5등급 차이야. 그럼 1등급에다가 어두워졌으니까 5를 더해주면은 6등급이 되겠네.
그럼 6등급이 절대 등급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 저거 다 섞어 놓은 거야. 3.26 라이트이어가 1파섹이라는 거 첫 번째 숨겨줬고, 그러면은 1파섹에서 절대 등급은 10파섹이니까 거리가 10배가 되었다. 이거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문제 풀 때. 두 번째는 10배 차이 나면은 밝기는 100배 차이. 그러면 세 번째는 100배 차이의 밝기는 5등급 차이. 등급이 5등급 차이 난다. 그러면은 5등급이 지금 높아져야 어두워지는 거니까 첫 번째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라고 조건에 나와져 있었으니까 1등급 플러스 5등급은 6등급 해서 답이 3번이 됩니다. 17번.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고 잘 물어보는 건 아니긴 한데, 풀이를 해주자면 겉보기 등급이 3.5등급인 별이 모여서 이루어진 성단이 있다. 별들이 이렇게 모인 것들을 우린 성단이라고 했었지. 하나의 별이 3.5등급이야. 근데 얘네들이 여러 개 뭉치게 되면은 더 밝아 보이겠지. 그랬을 때 얘가 1.5등급으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5등급에서 마이너스 1.5등급으로 몇 등급 증가했지? 5등급 증가했지. 5등급만큼의 밝기가 증가했어. 그러면은 5등급은 5등급 차이는 몇 배가 밝아진 거야? 100배가 밝아진 거야. 100배가 밝아졌다는 거는 별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별이 100개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100개라고 해주면 됩니다. 지금 17번도 그러고 뒤에 18번도 비슷한 문제긴 한데 이 문제는 보통 잘 나오진 않는 것 같고, 풀어주는 방법은 한번 보고 이해했으면은 100점, 말 그대로 100점에 도전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그냥 푸는 방법만 익혀봅시다. 그 전에 얘기했듯이 17번 문제랑 18번 문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봐봅시다. 4개가 모여있을 때 나의 밝기가 4등급으로 보인대. 그랬을 때 10개 모여있을 때 밝기는 몇 등급으로 보이겠는가? 등급이 4등급이에요. 근데 전구가 4개 있을 때래. 전구가 10개가 되면은 지금 4개에서 10개로 밝기가 몇 배 증가했어? 4분의 10배. 4분의 10은 2분의 5니까 2.5배라고도 쓸 수 있겠지. 2.5배 밝기 차이는 몇 등급 차이? 한 등급 차이. 한 등급이 지금 밝아졌으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3등급이 되겠지. 전구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그 전에 별의 개수랑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인 밝기를 의미하고, 이 등급은 별의 등급과 같은 말이에요. 등급과 밝기는 같은 말은 아닌데 비례하는 관계지. 밝기가 증가하면 등급은 감소하는데 밝기가 2.5배 증가하면 등급은 한 등급 감소하고, 100배의 밝기가 증가하면 등급은 5등급 감소하는 거지. 이 관계를 물어본 게 17번, 18번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를 해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게 돼도 쉽게 풀 수 있겠지. 19번 봐봅시다. 19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나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많이 할 거예요. 겉절이를 했을 때 플러스 0, 마이너스 얘는 10파색, 얘는 10파색보다 멀다, 얘는 10파색보다 가깝다. 이거 쓸 거예요. 아마 19번 문제도 그럴 겁니다. 봐봅시다. 기억, 별 A, C, E 거리는 같다. 거리를 구하려면은 A, C, E의 겉절 2를 한 걸 알아봐야겠네. 겉 빼기 절 하면은 얘는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0일 경우 10파색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네는 다 10파색인 친구들이겠지. A, C, E는 10파색으로 같다. 맞는 말일 거고, B랑 D랑 F도 마저 해볼까요? B는 마이너스 10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겉보기 빼기 절대 하면은 10이 나올 거고, F는 10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2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거, 얘네들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거, 얘가 가장 멀리 있는 거가 되겠네. 그러면 B가 아니라 잘못 읽었네 선생님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는 B가 맞겠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20은 10파색보다 가깝고 얘는 10파색보다 가까운 거 B 말고는 없었는데. 디귿. 실제로 가장 밝은 별.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어떻게 구했죠? 절대 등급을 봐야 돼. 우리가 별을 갖다 놓고 실제로 밝은지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갖다 놓고 10파색에 갖다 놓고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등급을 물어보는 거겠지?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거 뭐예요?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10에 있는 F가 되겠네. 그러면 디귿도 맞는 말이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별까지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은하와 우주, 바로 다음 장 가봅시다. A와 E 중에서 태양계가 있는 위치 중앙으로부터 8500파색 3만 광년 떨어졌다 그랬지. 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걸 보니까 8500파색 3만 광년. 답은 B가 되겠네요. 1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돼요. 2번 빠르게 외워칩시다. 정상나선 은하이다. 우리 은하 정상나선 은하가 아니죠? 막대나선 은하지. 그럼 답이 1번일 거고, 2번은 10만 광년, 이 친구는 외우라고 그랬었고, 3번은 조금 잘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2000억 개 맞는 말입니다. 4번 3만 광년 8500 파색이랑 같다는 말이었죠. 그럼 4번 맞는 말일 거고, 5번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비롯하여 별, 성단, 성운, 성간, 물질 등의 집합체이다. 전체들의 집합체 맞는 말이겠지. 그럼 답은 2번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은하수는 수많은 별들의 집단이다. 은하수는 별들이 모여서 생긴 것들이에요. 궁수 자리 방향에서 폭이 넓어진다. 맞는 말일 거고, 우리 여름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잘 보인다 그랬어. 관측 방향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철에 더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궁수 자리 쪽과 여름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번도 쉽게 구할 수 있네. 선생님이 답을 잘못 표시했네. 3번이 되겠죠. 그러면 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천체는, 붉은 별들의 집단이다. 별들의 집단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단이야 성운이야? 성단이지. 성운은 성간물질의 집합이니까 일단 성단이라는 거, 그 붉은색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어. 구상성단이라고.
첫 번째 문단을 보고선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친절하게 여기까지 주어줬어. 구형. 얘도 구상 성단이라는 거 얘기를 친절하게 적어줬네.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된다. 이것도 구상성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5번 봐봅시다. 산계성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을 구분을 잘해야 돼. 선생님이 산계부터 쓸게요. 책에도 우리 산계부터 배웠었으니까. 산계가 젊은 별들이 모임이야. 그리고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은 별들이 모임이야. 얘는 나선 팔에 위치한다 그랬고, 얘는 중앙의 중심부 원반의 다시 선생님이 중앙 구형 모양의 테두리 원반 모양의 테두리쯤에 위치하는 것들이 구상성단이에요. 얘네는 그게 위치하는 곳이 되겠고, 또 색깔은 산계성단은 푸른색 계열, 구상성단은 붉은색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산계는 수십만 개 아니지 수십 개에서 수십만 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수십만 개.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 개수가 이 친구가 더 많아. 수십 개에서 수만 개고, 얘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지. 쉽게 얘기해서 산계가 태어난 별들 적어요. 태어난 애들이 적어.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그런 별들이 많아지면은 구상성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골라보면은 산계성단 나선팔에 위치하는 거 맞고, 나이가 적은 푸른색이라 그랬어. 지우고, 수십에서 수만 개. 우리 배운 게 수십만에서 자꾸 선생님이 잘못 쓰네.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얘가 더 많은 숫자였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 되겠네.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산계의 개수가 더 적었다. 그리고 젊은 별들의 모임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봐봅시다. 6번은 말머리 성운 그림이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 해도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위에 봐봅시다. 티끌들이 모여서 짙은 가스나 티끌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해서 검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 이게 뭐였지? 암흑 성운이다 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말머리 성운이었고, 우리가 배운 그림은 말머리 성운하고 어둡게 보이는 그림 하나, 이렇게 해서 그림 2개 배웠어. 이 친구들은 암흑 성운이에요. 이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외부 은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 기준 잡아서 분류한 사람 이름 허블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양에 따라서 분리해 놓은 거지. 불규칙 은하 따로 있었고, 타원 은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선 은하인데 정상 나선, 막대 나선 은하. 이거 기억이 나려나? 이런 그림 하나 있었어요. 그럼 얘는 모양에 따라 분류된 거니까 7번의 답은 1번. 8번 봅시다. 8번도 쉬운 문제예요.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맞는 말일 거고, 한 점이었다가 펑 하고 터져서 점점 팽창하고 있는 거. 디귿은 빅뱅 이론으로 설명한다 랑 같은 말이지. 8번은 5번. 7번과 8번 같은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9번 봐봅시다. 9번. 우주 탐사를 하는 목적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식량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구상에서 우리가 뭐 비료 같은 걸 개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식량이 증가하는 거지, 우주를 탐사한다고 식량이 증가하나? 그건 아니겠죠. 기술, 우주로 나갈 때 기술이 개발이 된다거나 새로운 자원을 우리가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우주 관광을 한다든가 우주에 대해 관심이 증가한다든가 이해도가 증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주 탐사의 목적이 될 겁니다. 10번 봐봅시다. 10번. 우주 탐사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 뭐라 그랬었지? 제일 먼저 썼던 거. 스푸트 니크 1호였어요. 그럼 일단 틀렸을 거야. 인류가 최초로 발을 내디딘 지구 밖 천체는 화성이다. 우리는 발 내디딘 거 달밖에 없고 아폴로 11호 라고 했었어요. 3번. 1960년대에는 태양에 대한 탐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태양에 대한 탐사는 파커 탐사선인데 파커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 이루어진 거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4번. 1970년대에는 탐사선을 이용한 행성 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거 맞는 말이겠지. 해왕성 통과, 그리고 또 화성은 2000년도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해왕성 통과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겠네. 보이저 1, 2호 같은 경우, 보이저 1, 2호들이 1973년인가 아마 발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일단 맞는 말이 될 거고, 5번. 2000년대 이후에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져 우주 개발을 위한 협력이 중단되었다. 그럼 우리 우주 발사 못하겠네.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봐봅시다.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거는 답이 일단 1번이 돼요. 내비게이션 GPS예요.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거고, 화성 통화 같은 경우에도 3번은 인공위성까지 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멀리 있는 지구상의 친척과도 통화가 되는 거고, 4번. 인공위성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합니다. 기상예보 같은 거. 그리고 5번은 답이 아예 나와 있어요. 위성이라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착륙하는 거지. 그래서 운석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답은 1번. 12번. 우주에서란다. 우리 은하 형태와 가장 비슷한 외부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 고르시오라고 써있는 거네. 막대나선 은하는 어떤 겁니까? 4번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봐볼까? 1번은 뭐예요? 구상성단이고 구 모양으로 뭉쳐있는 거고, 얘는 타원 은하. 가운데 동그라미 말려있네. 정상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선 은하고, 얘는 막대나선 은하라고 했었고, 얘는 막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불규칙 은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 13번 봐봅시다. 13번. 은하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남반구에서도 관측이 되겠죠. 호주 같은 데서 그러면 은하수를 못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2번. 수많은 별들의 집단. 맞는 말이죠. 별들의 집단을 은하수라고 했고, 3번. 북반구.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잘 보인다 그랬고 궁수자리 쪽이 가장 밝고 두껍게 보인다 그랬어. 맞는 말이고. 4번. 우리 은하의 일부가 보이는 것이 은하수의 정의였어요. 맞는 말이 될 거고. 5번. 궁수자리 방향이 가장 밝고 어둡게 보인다.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고 자, 14번 봐봅시다. 성운과 성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성단이라고 한다. 별들이 집합체 성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번. 가스나 티끌.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현상을 성운이라고 했어요. 성간 물질에 의해 별빛이 반사되는 성운, 반사성운이겠지. 수십, 수만 개. 우리 나왔던 숫자는 수만에서 수십이었고, 수십만이었고, 수십에서 수만 개. 얘가 지금 숫자가 더 적은 거지. 더 적은 것들 뭐라 그랬어요? 산계성단이라고 했어. 뒤에 있는 표현도 봐봅시다. 비교적 허술하게 모여있는 거. 막 분포해 있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상성단이 아닌 산계성단이니까 4번은 틀렸을 겁니다. 5번은 별빛을 가로막아 검은 구름처럼 보이는 어둡게 보이는 성운을 암흑성운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15번 봐봅시다. 구상성단은 붉은 별, 산계성단은 파란 별들로 이루어졌다. 별이 색깔이 성단에 따라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얘네는 붉은 별들과 파란 별들은 온도가 다를 거야. 왜 온도가 다를까? 막 태어난 애들은 에너지가 많아서 뜨겁겠지.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에너지가 점점 빠지게 되면서 방출이 되면서 선생님 적느라고 말을 멈췄는데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면서 점점 붉은색 계열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라는 표현은 성단의 생선 시기랑 같은 말이겠지. 나머지 보면은 모양은 아닐 거고 거리도 아닐 거고 별의 수가 밝기를 달리하겠지. 이건 아니겠고 5번은 구성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 물질 별들이 구성 물질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어. 그렇기 때문이니까 4번이 되겠죠. 젊은 별들은 에너지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산계성단이 파란색을 띄었고 구상성단은 붉은 별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로 없어. 뜨겁지 못해 생각보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16번 밤하늘에 마치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성운. 성운을 볼 수 있대. 성운의 주된 물질이 무엇인가? 성간 물질이라고 불렀던 애들이 뭐가 있는가? 별들 아닐 거고 작은 얼음 덩어리 아닐 거고 암석 조각 아닐 거고 가스와 티끌이겠죠. 우리 먼지, 가스, 티끌과 같은 것들이 성간 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4번에 나와 있네. 그럼 답은 4번이 될 거고 17번 봐봅시다.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얘의 그림은 방출성운이에요. 그림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방출성운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이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방출성운 얘네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방출성운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네. 근처에 밝은 별이 있다. 얘도 맞는 말이에요. 가열해서 열을 방출해서 붉은색으로 보였고 근처에 밝은 별이 있는 것이 특징이긴 합니다. 1번 같은 특징은 크게 배우진 않았지만 얘 제외하고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2번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린다. 이거 무슨 특징이야? 암흑성운의 특징이야. 암흑성운은 별빛을 가렸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 검게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2번 틀렸을 거고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져 있다. 성운의 특징이니까 맞는 말일 거고 우리 은하에서 방출성운도 볼 수 있겠지. 방출성운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겠지. 2번과 같이 확실하게 지워지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17번의 답은 2번이 될 거고 18번 봐봅시다. 이거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풀어봅시다. 우리 예전에 외부 은하 배울 때 언급한 친구 하나 나오네. 여기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얘는 외부 은하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라이아데스 성단과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마다 들어봤지 크게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우리 은하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외부 은하 배웠던 거 하나 기억하라고 하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고, 얘 빼고 고르게 되면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돼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라는 것만 기억을 해줍시다, 우리. 그리고 시리우스 플라이아데스 성단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우리 은하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냥 한번 들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9번 봐봅시다. 19번은 풍선을 불어서 스티커 위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이 스티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은하일 거고, 풍선 표면이 얘기하는 거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겠네. 팽창이 되는 건 우주 팽창이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 팽창의 중심은 없다.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실험이죠. 그러면은 우주 대폭발 후 팽창하고 있다. 맞는 말이겠지.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팽창하고 있으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다. 팽창한 우주에서 중심. 팽창의 중심과 우주의 중심 없다 그랬어요. 4번.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것도 우리 배웠던 거지. 멀리 있는 은하는 사이의 거리에, 이 거리 안에서 다 팽창을 하니까 점점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속도가 빠르다.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이거 배웠던 겁니다. 5번. 외부 은하에서 우리 은하를 관측하면 멀어진다. 당연히 멀어지겠지. 왜냐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장 봐봅시다. 자, 20번. 태양을 탐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인공위성은 지구 둘레를 돌면서 천체를 관측한다. 맞는 말이죠. 지구 주위를 도는 거 알고 있는 사실이지. 우주망원경은 지구 대기의 영향을 피해 우주 공간에 띄어올린 겁니다. 우주망원경이라는 얘기 이름서부터 나와있다시피 우주 공간에 띄운 거야. 디귿. 우주 탐사선은 왕복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써있는데 우주 탐사선이 아니라 얘는 우주 왕복선일 거야, 이름이. 그러면 기억, 니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여담을 해주자면 우주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저 1호, 2호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보이저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해왕성 쪽으로 쏜 거지. 그 친구들은 1973년에 썼는데 아직도 지금 우주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썼던 우주 탐사선 중에 제일 오래되었고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탐사선이에요. 왕복선이 아니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야. 21번. 다음 글에 해당하는 탐사 장비는 무엇인가? 쭉쭉쭉쭉 읽어보게 되면은 기지 역할을 한대요. 발사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우주에 있는 하나의 장기 체류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을 뭐라 할까? 인공위성 관측하는 거고, 우주 탐사선, 왕복선, 로켓은 쏘고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관측을 하는데 필요한 거야. 근데 얘네는 연료를 보급도 하고 기지 역할을 하는 거는 우주 정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처음 보는 문제인데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선에서. 22번 봅시다. 우주 쓰레기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뭐 출제 가능성이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봐봅시다. 지상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지상의 통제라는 게 땅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데, 우주 쓰레기는 우주 공간 내에서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애들이야. 그럼 맞는 말일 거고, 충돌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실제로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에 충돌해서
그 부분이 휘어지거나 구부러져서 망가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주 쓰레기, 우주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궤도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은 틀렸겠죠. 리을은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근데 크기가 일정할까? 항상 똑같은 크기로 뭐 집만한 크기, 이런 집만한 크기로 항상 일정하게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기억, 니은이 답이 돼서 1번이 답이 되겠죠. 23번 봅시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다고 가정하면 관측되는 은하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여기 중심에 있으면은 잘 보면은 빽빽하게 별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별들이 아주 빼곡하게 엄청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 전체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지. 어둡게가 아니라 밝게 볼 수 있을 거고 폭이 넓어지겠죠.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북반구에서만 보는 거 아니고 호주에서도 관측할 수 있다 했어. 남반구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지평선에 더 가까이 관측될 것이다. 가깝게가 아니라 그냥 많이 보이는 겁니다. 많이. 사방으로 다 보이는 거. 그거를 고르게 되면은 23번에 4번이 될 겁니다. 24번 조금 생소한 문제죠. 향에 연기를 피워서 담아놓고 손전등을 비추면 향의 연기가 셀로판지와 같은 색으로 보인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향의 연기는 뭘 얘기할까? 성간 물질을 얘기하는 거겠지. 성간 물질은 뭐야? 성운과 관련되어 있는 거. 찾아봅시다. 성운의 생성 원리.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틀린 말들이 돼서 24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이 있는데, 인류 문명, 과학기술 이 부분에서 틀린 것들은 암기 부분이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책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